히키코모리는 1970년대부터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용어입니다. 틀어박히다, 죽치다라는 뜻의 일본어 히키코모르의 명사형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리고 자기 혐오나 상실감, 우울증을 보이며 부모에게 응석 부리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와쿠라 토모히로라는 남성도 이런 전형적인 히키코모리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5명을 살해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 토모히로는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동창생들 역시 그를 얌전하고 성적이 우수한 우등생이라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딱 하나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분이 풀리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단점이었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잘 화도 안 냈지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우등생인 그가 화낼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등생답게 지역에서 알아주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2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토모히로와 그의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멀리 간 것은 아니었고 옆 동네로 이사했기에 고등학교에는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토모히로는 방황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퇴한 뒤 자위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개인적인 이유로 전역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가 병에 걸렸기에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토모히로는 당시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죠.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 환청에 괴롭다고 말했던 토모히로. 병원에 가보았지만 그의 증세는 그리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며 2005년에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놀러온 여동생에게도 그는 폭력을 휘둘렀죠. 전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그는 당연하다는 듯 히키코모리가 되며 방에 틀어박혀 사회와 단절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9년 동안 받아온 폭력에 지쳐 2014년경에 집을 나와 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집에 홀로 남게 된 토모히로는 여전히 집에 틀어박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물건을 부수며 이웃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그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며 항상 불만을 토했고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 마사토모는 결국 그를 자신의 동네로 데려왔죠.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아들을 홀로 살게 하며 가끔 반찬이나 생활비를 주었던 마사토모. 토모히로가 살게 된 아파트는 할머니의 소유였기에 방세도 따로 나가지 않았고 돌아가신 의사였던 할아버지 덕분에 집안 형편도 꽤 좋아서 그는 좀 여유로운 히키코모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살아도 사치를 부리지 않는 이상 토모히로는 죽을 때까지 히키코모리가 될 수 있었을 거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누가 좋아할까요? 특히 토모히로의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할머니는 가끔 토모히로를 보러 갔는데 우등생이던 손자가 그리 변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선 때문이었는지 토모히로는 취직 활동을 통해 어느 회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손자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기쁜 마음에 출퇴근용으로 자신의 차를 내주기도 했죠. 하지만 토모히로는 금방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히키코모리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에는 쇠 파이프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휘둘렀기에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체포된 그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에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며 망상장애 증세를 보여주었죠.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도 거부했기에 마사토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굶었던 고름이 터진 날. 이날 토모히로는 TV 시청을 위해 아버지 집에 방문했습니다. 집에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죠. 토모히로를 본 할머니는 일하지 않는 그를 나무랐고 이에 화가 난 그는 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후에 체포된 그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앞에는 칼을 든 아버지 마사토모가 서 있었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네가 너무 두렵다라고 말했다는 마사토모. 지금까지 유일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이자 토모히로는 더 분노했고 칼을 뿌리친 뒤 마사토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토모히로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인근에 있는 공터에 묻어 유기했죠. 2018년 4월 6일 마사토모의 직장 동료에게 동생분이 연락이 안 되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게 된 토모히로의 큰아버지. 실버 인재센터에서 파견되어 시내의 가게에서 일했던 마사토모는 성실하며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었는데 6일간이나 연락이 없자 직장 동료가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죠. 당시 일을 하고 있던 큰아버지는 아내 타카코에게 동생의 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타카코는 언니와 함께 마사토의 집에 갔다가 토모히로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행방을 묻는 숙모와 그녀의 언니를 결국 살해했던 토모히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내로부터 연락이 없자 큰아버지는 인근에 사는 지인 히로유키에게 연락해 마사토모의 집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죠. 조심성이 많았던 히로유키는 우선 경찰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자신들이 가기 전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히로유키는 그 사이 마사토모의 집에 들어갔다가 토모히로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마사토모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안에서 타카코와 그녀의 언니, 그리고 신고 전화를 했던 히로유키의 시신을 발견했죠. 그들의 옆에는 배터리가 분리된 핸드폰 4대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라진 토모히로를 유력 용의자라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고, 3시간 뒤 현장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장소에서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 중 토모히로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유기한 장소를 자백하며 자신에게 두 사람에 대한 살인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3명에 관해선 살해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토모히로. 형사 책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검찰은 2019년 1월이 되어서야 그를 살인 및 유기죄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에 가고시마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쟁점은 토모히로에게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지와 살해의 여부였는데, 심각한 조현병의 가능성도 있다. 범행을 망상장애와 연관짓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랐기에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재판에서 토모히로는 수돗물에 독을 타 내 이빨이 엉망이 되었다. 내 구역을 빼앗으려 했다라는 등 망상장애 모습을 보여주며 무기징역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그가 망상장애가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화가 나, 즉 살해가 생겨 5명을 살해한 악질적인 범행이라 말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11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가고시마 지법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토모히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검사에게 달려들다 교도관에게 저지당했던 토모히로. 현재 그는 사형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만약 그가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불만이나 망상을 할 시간에 자기 생활을 위해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엔 그저 그는 어리광쟁이에 불과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해 빛을 피했던 그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